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소식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바로 오늘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정확히는 행정예고로서 2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차후에 발효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주요 개편 사항으로는 승용차의 경우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의 가격 기준을 당초 5,700만 원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5,500만 원 미만으로 축소했습니다. 참고로 2025년 전액 기준도 함께 예고가 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5,300만 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차량 가격 대비 성능 보조금, 일단 주행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성능 보조금은 작년 대비 100만 원이 축소된 400만 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대신 50% 지급 차량 가격은 작년과 동일한 8,500만 원으로 변동은 없고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추가 보조금까지 합산한 보조금 최대 수령액은 중대형 기준 최대 650만 원으로 작년 대비 3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차성이 이하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10%에서 20%로 상향했고요. 또한 차성이 이하 계층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 한해 추가로 30%를 더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아무튼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성능 보조금은 중대형 전기차 기준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를 500km까지 확대하고 400km 미만부터는 보조금이 대폭 축소되는 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까지는 450km였어요. 다음으로 배터리 안전 보조금이라고 신규 항목이 생겼는데요. 그리고 배터리 환경성 개수 부분과 배터리 효율성 개수 부분도 생겼습니다. 먼저 배터리 안전 보조금이란 차량 정보 수집 장치, 요거를 OBD라고 하는데요. 이걸 탑재한 차량을 구매하면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차량 정보 수집 장치란 국제 표준 운행 기록 자가 진단 장치를 뜻하는데요. 이 OBD는 현재 대부분의 국산차 및 수입차에 장착되고 있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지만 문제는 테슬라가 되는데요. 테슬라는 OBD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항목은 테슬라를 겨냥해서 만든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다음으로 배터리 환경성 개수입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되었을 때 재활용 가치를 보조금에 반영한다는 건데요. 이게 계산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아무튼 공지된 내용을 전해드리면 배터리 1kg에 든 유가금속 가격을 폐배터리 처리 비용인 2,800원으로 나눈 값이 0.9를 넘으면 1이 되고요. 이때는 성능 보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가 있지만 유가금속 가격을 2,800원으로 나눈 값이 0.8에서 0.9인 경우에는 성능 보조금이 10%가 감액되는 식입니다. 이 배터리 환경성 개수에 따라서 최대 40%까지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실제 부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효율성 개수. 이거는 원래 전기 승합차에 적용되던 항목인데요. 이번부터는 전기 승용차까지 확대된 부분입니다. 기준은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리터 기준 500Wc를 넘는 차량에 대해선 보조금을 전액 지급, 455에서 500kWh에는 90%, 410부터 455W시에는 80%, 365부터 410W시에는 70%, 365W 이하는 60%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배터리 환경성 개수 항목인데요. 이 부분인 LFP 배터리와 관련된 항목인데 요거는 다음 챕터에서 별도로 다룰 거고요. 이외에 추가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직영 AS 센터 및 전산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조건이 약간 달라졌는데요. 기존에는 전산 시스템이 있다면 직영 AS 센터가 한 곳이어도 보조금이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올해부터는 전국 8개 권역에 각 한 곳씩 직영 AS 센터가 있어야지만 보조금이 삭감되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전국 8개 권역이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를 말하는데요. 이 전 권역의 직영 정비센터, 이에 대한 규정은 협력센터 위탁 형태라도 제조 및 수입사가 정비 인력에 대해서 전문 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영으로 인정한다고 하고요. 다음으로 충전 인프라 보조금은 작년 대비 20만 원이 증액된 4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최근 3년 내 표준 급속 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전기차에는 20만 원, 200기 이상은 4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는데요. 이것도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라고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표준 급속 충전기만 인정이 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이 이동 거점에 설치한 급속 충전기는 1.5대로 인정한다고 하고요. 참고로 이 보조금에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사는 현대, 기아, 테슬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테슬라는 빠진다는 분석도 있긴 해요. 그리고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전기차에 대해선 3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고요. V2L 역시 혁신 기술로 취급되어 올해도 2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용의 경우 추가 지원금을 당초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하고 10년 50만 킬로 이상의 보증을 하는 차량에는 3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LFP 배터리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LFP 배터리에 저촉되는 항목은 배터리 환경성 개수 부분과 배터리 효율성 개수 부분인데요. 일단 현재 국내에 판매되는 전기차 배터리는 3원계 배터리라 불리는 NCM 배터리와 리튬 인산철로 불리는 LFP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NCM 배터리는 양극재로 쓰이는 유가 금속인 니켈, 코바트, 망간을 90% 가까이 회수할 수 있어서 재활용에 용이합니다. 다만 LFP 배터리는 재활용 시에도 리튬과 인산철만 회수할 수 있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ESS 등으로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폐기 시에는 땅에 매립하는 경우가 많아서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즉, 배터리 환경성 개수 부분에선 태생적으로 LFP 배터리가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참고로 이 배터리 환경성 개수 부분에선 보조금이 10%에서 최대 40%까지 차등이 됩니다. 또한 배터리 효율성 개수, 즉 에너지 밀집도에 따른 차등 조항에도 LFP 배터리가 불리한데요. LFP 배터리는 저렴한 가격과 화재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고 상온과 저온 간 효율 차이가 커서 이번에 도입된 배터리 효율성 개수에서 가장 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조사 발표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얼마나 삭감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는 없는데요. 아무튼 LFP 배터리는 배터리 환경성 개수와 배터리 효율성 개수까지 모두 NCM 배터리 대비 장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조금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는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배터리 효율 개수 부분과 배터리 환경 개수 발표 자료 아래에 별표로 경영 이하 차량은 미적용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즉, 현재 시점 LFP 배터리가 탑재된 경영 전기차 레이 EV는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정식 발표 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배터리 종류를 분류해보면 LFP 배터리가 적용된 모델은 레이 EV, 토레스 EVX, 모델 Y RWD까지 총 3대입니다. 이 차종들은 모두 저렴한 가격이 무기인 차들인데요. 올해 보조금 개편안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한편으로 LFP 배터리 전기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와 LFP 관련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LFP 배터리에 대한 이런 핸디캡은 실질적으로는 LFP 배터리의 주 생산 기업인 CATL, BYD 등 중국계인 걸 감안한 보조금 유출 방지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LFP 배터리 탑재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기존 NCM 배터리 생산에 주력했었던 LG 엔솔, 삼성 SDI, SK온 등 국내 기업들도 LFP 배터리에 대해서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되어서 고객사와 공급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도리어 국내 기업에 대한 역핸디캡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15일까지는 관련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보조금을 최종 확정을 하겠다고 밝혔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승합차와 화물, 버스에서 달라진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용 전기차들도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되었는데요. 먼저 전기 승합과 버스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500km 이상일 경우 5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배터리 안전 보조금은 지급 규모를 당초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폭 확대하면서 지급 요건을 강화했는데요.
세부 내용으론 국내 공인시험기관에서 구동축 전지 안정성 시험 통과 기준 충족 및 OBD2 탑재, 충전 중 무선 통신 또는 충전 커넥터를 통한 배터리 정보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효율 개수 차등폭을 기존 0.7부터 1.0에서 0.4부터 1.0까지 더욱 세분화하고 배터리 환경성 개수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버스 기준, 최소 9년에서 90만 킬로 보증을 위한 이행 보증 보험을 제조사에서 미가입 시 보조금 80%를 삭감하면서 소비자 보호 측면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 화물차의 경우 성능 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한 1,100만 원으로 내린 대신에 성능에 따른 차등폭을 확대해서 성능 향상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전 속도가 90kW 미만인 소형 전기 화물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50만 원을 삭감하는 충전 속도 차등 기준을 신설하고 배터리 효율 개수 및 환경성 개수 기준을 적용해서 좀 더 복합적인 테스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택배용으로 전기 화물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가 추가 지원되고요. 경유 화물차 보유자가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고도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지 않으면 성능 보조금 50만 원을 차감하는 부분도 생겼습니다. 물론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요. 대신에 노후 경유차 폐차로 이미 폐차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20만 원만 지원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달라진 2024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확정 전이긴 하지만 큰 틀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보조금 확정 지연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은 점점 가중되는 만큼 신속한 발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소식은 또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